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 다시 위기로 하락 이유를 알아본다. 성장주와 셀트리온.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지수 다시 하락세로 전환인가? 두 번째, 하락의 이유를 알아보고 향후를 판단해 본다. 세 번째, 기간 매도 이유와 신용문제 해법은? 네 번째, 성장주와 셀트리온의 향후 흐름의 예상은? 자, 오늘 시장, 미국 시장도 빠졌습니다만은 우리 시장도 역시 큰 폭의 하락세. 다우지수는 보합이었지만 나스닥이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1.2% 정도의 하락 양상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SK하이닉스와 현대차 정도를 빼고 나면은 대부분 크게 밀렸고, 특히 LG화학이 큰 폭으로 밀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와 같은 하락 이유를 우리가 먼저 잘 알아봐야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은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향후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오늘 시장 특별하게 볼 건 없죠. 그래서 코스닥이나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 이 정도 라인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락했던 이 시점까지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미리 예상해 드렸듯이 오늘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조정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생각보다 좀 많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외국인들 오늘 1260억 정도의 거래소 매도고 코스닥도 312억 정도인데 그렇게 많이 판 것은 아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히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파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잠시 후에 언급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종목은 볼 거 없죠. 삼성전자도 팔고 이러면서 SK하이닉스와 LG화학 정도,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정도고 나머지 성장주 맥락, 또 삼성전자까지 모두 파는 이러한 외국인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장 하락의 이유는 미국 시장이죠. 특히 FOMC가 열렸는데요. 일단 뭐 다 좋았어요. 좋았는데 막판에 좀 밀린 것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는데요. 제로금리를 2023년까지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FOMC의 전망도, 경제 전망도 보시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는 미국의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6.5%까지 아주 안 좋게 봤다가 9월 달에는 3.7% 마이너스로 상당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2020년 말까지 가면 좋아진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실업률도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개인 소비지출 인플레이션도 역시, 인플레이션은 조금 늘어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살아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니까요. 경제 전망 수치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통화 정책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추가 부양책도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예상된 상황에서 특별하게 새로운 것이 없는 데다가 실망 매물이 나오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지금 또 미국 시장처럼 폭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심이 생기고 있는데,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의 콜 옵션의 쏠림 현상도 지금 완화가 되고 있잖아요. 콜 옵션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풋 옵션이 올라간다는 것은 조정 과정에 들어갔다 이런 측면이고, 공포지수 역시 내려가고 있는 추세단 말이죠. 미국 시장도 정상적인 조정 과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불안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도 미국 시장이 또 저러니까 우리도 또다시 여기서 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의 차별화가 될 것이란 말씀을 제가 9월 11일 금요일자 방송에서도 충분히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 고점의 시점이 다르다는 측면, 우리는 미리 조정을 받았다는 측면,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과 똑같이 다시 또 폭락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FOMC에서의 기대감이 또 노출이 되고 이러면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조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수급 측면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외국인들은 9월달 들어서 외국인들 매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봐서도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을 7월 1일부터 오늘까지를 봤을 때는 외국인들 매도보다 오히려 기관들 매도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죠. 특히 투신권과 연기금의 매도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는 뭐 단기 매매니까 큰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외국인들도 단기 매매하는 이러한 추세에서 기관 투자가들의 터줏대감인 연기금과 투신마저도 지금 매도 공세를 보이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이 계속 매수를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주도 세력이 지금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특히 주도주 맥락인 성장주 맥락군들이 조정을 받는 이런 수급적인 측면의 이유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투신과 연기금의 이러한 매도가 과연 언제쯤 멈출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그 이유를 우리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투신권은 지금 돈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돈들이 공모펀드에서 다 빠져나가서 전부 직접 투자로 돌아섰잖아요. 투신 공모펀드의 설정 원본의 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특히 주식형과 혼합형을 합친 겁니다. 보시면은 작년 12월 31일 날 87조가 되는 금액이었어요. 총알이 많았다는 거죠, 투신이. 그런데 2월 28일 날 79조로 떨어지더니만 8월 31일 날은 70조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17조가 확 줄어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9월 들어서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만큼 되면은 투신의 공모펀드도 이제 돈이 줄어들 만큼 줄었다는 측면이죠. 이제 남은 돈 가지고 어떻게든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환매가 들어오게 되면은 투신 입장에서는 그냥 돈을 줘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주식을 팔아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신권은 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100% 고객 돈이잖아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환매가 들어오면은 결국은 돈을 그냥 주식 팔아서 줘야 된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이제는 조금 완화되면서 속도가 좀 늦어지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크게 줄지 않는다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투신도 팔 만큼 팔았고 남은 돈 가지고 어떻게든 운영을 해서 수익률을 내야 되는 이러한 지금 앞으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기금입니다. 연기금들은 지금 보시면은 조금 황당할 정도인데요.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 자료를 보면은 이 끝을 보시면 돼요. 6월달 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 들어서 수익률이 0.50%입니다. 작년에는 11%나 수익이 났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주식 부분을 보면은 조금 황당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6월까지죠. 6월까지 주식 부분을 보시면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2.41%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상황들이 왔기 때문에 지금 7월, 8월 현재까지도 연기금은 이거 수익률 이래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런 측면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뭐를 한다? 종목을 계속 안 되는 건 교체를 하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런 것도 막 내다 팔잖아요. 예,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종목 교체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9월달까지도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입장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돈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측면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시장의 벤치마크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있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들이 9월 말 이 정도 근처가 가면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이제 10월, 11월, 12월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뭐 이것은 뻔한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투신과 또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이러한 상황들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도가 상당히 많았다.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이 매도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재구성 작업,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기간의 매도도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역시 신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9월달 들어서 신용이 17조 5684억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지금 정권사들이 신용융자를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 자본의 100%까지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 다 줄 수가 없죠. 최소한 7, 80%만 주고 나머지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신용융자를 중단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증권뿐만이 아니고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NH,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전부 KB증권까지 신용을 이제 새로운 신규 신용을 안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일시적으로는 중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용의 증가 속도는 조금 줄어들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권사들이 자꾸 중단하고 이런 것이 자기 자체적으로 자금 관리가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용은 단순히 예를 들어서 만기가 3개월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 매매를 해서 정권사 입장에서는 돈을 확보를 하잖아요. 또 많이 빠지게 되면은 역시 담보 비율이 낮아지니까 자동으로 반등 매매를 처리를 해서 자금을 확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이 규정을 예외 규정을 만들면서 그걸 못하게 지금 해놓은 겁니다. 이 특례 규정이 뭐냐면은 금융투자 규정 제4조 25조 제3항을 예외 적용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담보평가 금액의 비율이 담보 유지 비율에 미달하더라도 추가 담보의 납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했었는데 다시 또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측면이겠죠. 신용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예외 규정 때문에 연장을 해주거나 또 담보 비율이 안 되더라도 반대 매매를 잘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신용이 너무 많으면 빚 투자니까 문제가 생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당장 그것이 매물로 지금 쏟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특례 규정 때문에 전혀 안 나오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생각만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 그래서 오히려 신용융자가 좀 주춤했다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중단했던 정권사들이 다시 재개를 하면서 늘어나면 시장은 오히려 다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도 될 수 있다는 양면의 동전이죠. 지금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성장주들한테 직격타를 때리는 것이 바로 LG화학의 물적 분할이잖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단순한 사업부 하나를 갖다가 독립적인 회사로 자회사로 100% 만들겠다는 것이죠. 독립법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LG화학을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변함이 없어요. 뭐 특별한 변함이 없는 것이죠. 나중에 이 새롭게 생긴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이 회사가 IPO, 즉 기업 공개를 한다는 것은 또 이것도 별개의 문제란 말이죠. 그런 측면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가치 측면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심리적으로는 불안하다. 이런 측면에서 매도가 강력하게 나오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LG화학도 어느 정도 이 정도 빠지면 뭐 하락은 어느 정도 멈추는 이러한 시점이 왔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은 여전히 변함없이 이와 같은 중간 조정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이런 판단이 결론이 되겠고, 조만간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 해서는 다시 유동성 플러스 실적장처럼 슬금슬금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이 과정 내지는 마지막 이 과정 정도로 지금 상황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에 따라서 성장주들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셀트리온 혼자만 빠진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좀 힘들고 답답하더라도 보자 이렇게 보이고, 오늘 좋은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반영이 안 되죠.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충분히 반영이 될 것이다. 이 항체 치료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임상에 들어가면서, 유럽 4개국이죠. 들어가면서 생산 체계로 바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재료들도 잠재되어 있다. 긍정적인 재료.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기 바라고, 상당히 힘든 과정이지만 여러분 이 과정을 버텨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참으시면서 여기서 좀 더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희망 고문이라고. 뭐 고문이지만 희망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면서 좀 더 버티는 전략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